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나이 들면 재미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죠. 몸도 아프고 외롭고 할 일도 없고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체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속으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70, 80 되시는 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비결이 뭘까요? 돈, 건강, 자식 다 아닙니다. 이 7가지만 알면 인생 후반전이 오히려 전반전보다 더 재밌어집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시들해졌을까? 아침에 눈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할 일도 없고 친구들 만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 보이고 배우자와는 할 말도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재미없고 밖에 나가도 갈 곳이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데 어떤 분들은 눈빛이 반짝입니다. 걸음걸이는 가볍고 웃음소리는 젊은이 못지않습니다. 심지어 주름살마저 환하게 빛나 보입니다. 대체 그분들은 무엇이 다른 걸까요? 여러 노년층을 만나 관찰하고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인생이 즐거운 분들에게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7가지를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 중요한 건 이 7가지는 특별한 재능이나 돈도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이미 늙었으니까 늦었어. 지금 와서 뭘 하겠어? 절대 아닙니다. 80에 시작해도 변합니다. 90에 시작해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반대로 아직 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극적인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무뚝뚝하고 불행하게 살던 분이 7가지를 알게 된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글이 여러분께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노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저는 더 발전하는 힘이 됩니다.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인생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75 최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할아버지는 평생을 화를 내며 사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난이 화가 났고 중년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게 화가 났고 노년에는 모든 게 다 화가 났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짜증이 났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사람을 만나도 불편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찍 가려고 했고 전화도 받기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쓴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욕만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제 할아버지는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천장만 바라보다가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들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 갔는데 낯선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데 눈빛이 20살 청년 같았습니다. 최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80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자네처럼 불행했네. 70까지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 그런데 77에 어떤 분을 만났지. 그분이 나한테 7가지를 알려주더군. 그걸 실천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 지금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기다려져. 제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70 넘어서 뭐가 바뀐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궁금했습니다. 정말로 바뀔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까? 결국 최 할아버지는 그 어르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어르신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매일 웃어라. 둘째, 남 탓을 멈춰라. 셋째, 새로운 걸 배워라. 넷째, 자신을 칭찬하라. 다섯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여섯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일곱째, 오늘을 살아라. 최 할아버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도 해볼 만한 게 없으니 시작했습니다. 첫날은 거울 보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웃어서 진짜 웃음이 나왔어요. 이틀째는 남 탓하는 걸 참았습니다.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사흘째는 복지관의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괴로웠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아내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보이네요. 한 달이 지나자 둘째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떠세요? 석 달이 지나자 최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로당에서 노래 자랑도 나가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손자들과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아내와 손을 잡고 산책을 했다는 겁니다. 5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할아버지는 그 80대 어르신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네. 자네가 한 거지. 자네가 용기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이제 자네도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늙어서도 인생은 재밌을 수 있다고. 지금 최 할아버지는 88입니다. 매일 웃고 매일 배우고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자식들은 자주 찾아오고 아내는 다정하고 친구들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제 할아버지의 변화는 기적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 7가지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일 웃어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에서 400번을 웃습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면 하루 평균 15번으로 줄어듭니다. 60대 이후에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웃을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웃을 거리를 찾지 않게 된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웃음은 감정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만드는 것이라고요. 즉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한 노인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30분씩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석 달 후는 놀라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우울증 점수가 평균 40% 감소했습니다. 약물 치료 없이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졌다는 겁니다. 웃음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천연 진통제죠.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합니다. 한번 크게 웃는 것이 15분간 조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짜 웃음과 억지 웃음, 우리 뇌는 구별하지 못합니다. 거울 보고 억지로라도 하하 웃으면 뇌는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두 번째, 남 탓을 멈춰라. 심리학에서 가장 강력한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습니다. 바로 받아들이기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고 배우자는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60년을 살았으면 이제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인간 심리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 자체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 사이의 격차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속상한 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변하지 않아 답답한 건 변해야 한다는 기대를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부 갈등의 80%는 충족되지 않은 기대 때문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해줬으면, 아내가 저렇게 해줬으면 이런 기대가 실망을 만듭니다. 그런데 애초에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더 놀라운 건 기대를 버리고 받아들이면 오히려 상대방이 변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앞에서 가장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편안해지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상대를 위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받아들임의 역설입니다. 67 세정 여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잘 못 벌었고 친구들은 자랑이 심했고 자식들은 명절에나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엔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 남편이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술 안 먹고 바람 안 피우잖아. 친구들이 자랑하는 건 그만큼 외로워서겠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산다는 뜻이겠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자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걸 배워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급격히 퇴화합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지 능력이 빠르게 감소합니다. 치매 위험도 급증합니다. 반대로 새로운 것을 계속 배우는 사람들은 80대가 되어도 뇌가 젊은 사람 못지않게 활발히 작동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쓰나? 바로 이 생각이 노화를 부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이 때문에 늙는 게 아닙니다. 배움을 멈췄기 때문에 늙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써먹기가 아닙니다. 배움, 그 자체가 뇌를 살리고
삶에 활력을 불어 넣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에서는 신경세포 간 연결이 새롭게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치매 예방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약보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배움이 우울증까지 예방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 느낌이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65세 한 여사님은 2년 전까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허리 통증으로 일을 그만두고 집에만 계셨죠. 처음 1년은 이제 좀 쉬자며 편히 지냈지만 곧 허전함과 지루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시니어 그림 교실 초급반 모집, 손재주는 없었지만은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계셨죠. 처음엔 손이 잘 안 따라 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풍경은 어떤 색으로 표현할까? 다음엔 뭘 그려볼까? 3개월 후 한 여사님은 자신의 그림을 전시회에 출품했습니다. 입선은 못했지만 그 순간 정말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 자신을 칭찬하라. 심리학자들이 70대 시니어 300명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얼마입니까? 놀랍게도 70% 이상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죠 라고 답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가족을 지키며 세금을 내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신 분들이 정작 자신의 가치를 모른다고 말하는 현실, 이보다 슬픈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70년 동안 세상에 기여한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했더니 무려 3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그 수십 년은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입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칭찬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요. 즉 남에게 칭찬받을 때와 똑같은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들이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깎아내리는 게 문제입니다. 이제 다 늙어서 쓸모없지. 이 말 누가 합니까? 바로 본인입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이 말도 누가 합니까? 역시 본인입니다.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타인의 평가는 바꿀 수 없지만 내가 아는 자기 평가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작은 칭찬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습관처럼 나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5번째, 적당히 거리를 둬라. 결혼 50년 이상 된 부부 100쌍을 인터뷰한 결과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들의 비결은 많이 대화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놔두는 겁니다. 아내가 원하는 게 뭘까요? 남편이 로맨틱하게 대해주는 거 아닙니다. 잔소리 안 듣는 겁니다. 서로 놔두는 것, 이게 노년 부부의 지혜입니다. 한 80대 여성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에게 하루에 3번만 말을 걸어요. 밥 먹어요. 약 드세요. 잘 자요.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놔둬요.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했습니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이라고요. 힘들어하면 힘들구나. 짜증나하면 짜증나는구나. 속상해하면 속상하구나. 이렇게
단순히 되풀이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준다고 느낍니다. 한 60대의 부부가 있었습니다. 평생 부부 싸움이 잦았지만 공감 대화법을 배우고 난 뒤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아내가 말했죠. 오늘 친구 만나서 기분이 안 좋아서 예전에 남편이라면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었을 겁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구나. 이렇게 바꾸자. 신기하게도 아내가 편안하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6번째, 작은 것에 감사하라. 감사는 가장 강력한 행복의 열쇠입니다.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훈련을 한 달만 해도 행복도가 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7번째, 오늘을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재밌게 사는 것, 그게 인생을 재밌게 사는 비결입니다. 어제 일로 후회하고 내일 일로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오늘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 7가지는 모두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심리학, 뇌과학, 철학이 모두 증명한 진리입니다. 특별한 재능도 많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알고 실천하느냐, 모르고 지나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저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이게 될까 하지만 하나씩 실천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남았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 보고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하소리를 내보세요. 처음엔 이상하지만 일주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재밌는 영상을 하나 찾으세요.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동물 영상이든 손주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10분만 웃으세요. 그 10분이 하루를 바꿉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씩 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우스웠습니다. 거울 속 자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진짜 웃음이 나왔습니다. 3주 후 우울증 수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6주 후엔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이게 바로 행동이 감정을 만든다는 심리학의 핵심 원리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웃는 순간 뇌는 행복을 만들어냅니다. 그때 스트레스는 고통이 아니라 유머가 됩니다. 2번째, 그럴 수도 있지 주문을 외우세요.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나거나 속상할 때 3번 반복하세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마음속으로든 소리 내서든 상관없습니다. 신기하게도 3번째쯤엔 화가 가라앉습니다. 자식 때문에 속상하신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면 그게 이상한 거지. 배우자 때문에 답답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저 사람 말 다 듣진 않잖아.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받아들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순간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낀 에너지를 나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비교를 멈추세요. 남의 자식은 효자 같고 남의 배우자는 다정해 보이죠. 그런데 그건 겉모습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정이 있습니다. 내 가족도 남의 가족도 다 불완전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없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있는 것을 세어보는 겁니다. 남편이 자상하진 않아도 건강하다는 것, 자식이 자주 안 찾아와도 잘 살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 말입니다. 세 번째, 배움을 시작하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하고 싶었던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요리를 좋아하시나요? 새로운 레시피를 배워보세요. 손재주가 있으신가요? 뜨개질, 자수, 그림 같은 걸 시작해 보세요. 몸 쓰는 걸 좋아하시나요? 걷기, 춤 같은 걸 배워보세요. 배움은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뇌는 죽는 순간까지 변할 수 있다고요. 80세, 90세에도 뇌는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단지 젊었을 때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간은 흐르잖아요. 1년 후에도 여러분은 한 살 더 먹어 있을 거예요. 그때 1년 전에 그거 배울 걸 하고 후회하실 건가요? 아니면 1년 동안 이렇게 많이 배웠네 하고 뿌듯해 하실 건가요? 중요한 건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면 재미도 2배, 효과도 2배입니다.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잘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즐기려고 배우는 겁니다. 실수해도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장점 100가지를 써보세요. 처음엔 황당하실 겁니다. 나한테 무슨 장점이 있다고. 그래도 억지로라도 찾아보세요. 나는 청소를 잘한다. 나는 30년 넘게 성실하게 일했다. 나는 자식 셋을 잘 키웠다. 나는 시어머니를 25년간 모셨다.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 속도가 붙을 겁니다. 100개를 다 쓰고 나면 자기 자신이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구나. 왜 그동안 몰랐을까? 이 깨달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만 하면 익숙해집니다. 저는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중하다. 나는 건강하다.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긴다. 어떤 분들은 유치하지 않나요? 하고 묻습니다. 맞습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는 우리가 말하는 걸 믿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쓸모없어라고 생각하면 뇌는 그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가치 있으라고 말하면 뇌는 그것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자신감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내 팔자가 원래 그렇지. 내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은 스스로에게 거는 저주입니다. 5번째, 관계에 적당한 거리를 두세요. 배우자와 하루 종일 붙어 있지 마세요.
각자의 시간을 가지세요. 남편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아내는 복지관에서 노래를 배우고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나면 됩니다. 그러면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할 얘기도 생깁니다. 저는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정자에 가서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아내는 복지관에 가서 노래 교실에 참여합니다.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 저녁에 집에서 만납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죠. 부부가 왜 따로따로 지내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두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녁에 만날 때 반갑고 좋아요. 할 얘기도 생기고요. 이게 바로 성숙한 거리의 기술입니다. 함께 있으면서도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것, 그게 오래가는 부부의 비결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의 사귐은 물과 같이 담백하고 소인의 사귐은 술과 같이 달다. 진정한 관계는 끈적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오래 유지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자식들도 자기 삶이 있습니다. 놔두는 게 사랑입니다. 공감하는 법을 배우세요. 남편이 머리가 아파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약 먹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머리가 아프구나. 첫 번째는 해결이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사람은 해결책보다 공감을 먼저 원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일기를 쓰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으세요. 거창한 거 아닙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몸이 아프지 않았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일기를 한 달만 써도 행복도가 25% 올라간다고 합니다. 감사는 관점을 바꿉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한 65세 여성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혼 초기엔 남편이 밥 투정 안 하는 게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 들어서 보니 뭘 해줘도 잘 먹어주는 남편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감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7번째,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세요.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미래를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오늘 누구를 만날지, 오늘 무엇을 할지 오늘만 생각하세요. 노자는 말했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오늘 하루 재밌게 산 사람이 1년을 재밌게 삽니다. 1년을 재밌게 산 사람이 평생을 재밌게 삽니다. 장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으니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기다릴 수 없으니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라고요. 여러분, 7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하나만 시작하세요. 내일은 하나 더 추가하세요. 일주일 후면 7가지가 모두 습관이 됩니다. 최할아버지도 처음엔 한 가지만 했습니다. 거울 보고 웃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되자 2번째를 시작했습니다. 남 탓하지 않기. 그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니 1년 후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젊음은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1헌도, 80도
아흔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의 후반부가 오히려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를 먹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주름은 늘어도 마음의 주름은 펴는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영혼은 젊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 후반전의 첫날입니다.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7가지 중에서 오늘부터 몇 번을 실천하실 건가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가장 쉬운 것부터 하실 건가요? 숫자만 적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다짐 하나하나가 이 글을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나이 들수록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제를 공유하겠습니다. 인생 별거 없다. 60세부터는 이렇게 사는 게 최고다. 노년의 삶, 노후지혜. 60년 살아보니 인생이 뭡니까? 별거 없습니다. 정말 별거 없습니다. 평생 자식 위해 희생하고 돈 벌겠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체면 지킨다고 하고 싶은 것도 다 참고 남들 눈치 보느라 내 인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남은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아보니 후회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는 완전히 다르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사시면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노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 위해 사셨습니까? 자식 키운다고 고생하고 대학 보낸다고 빚까지 지고 결혼시킨다고 집까지 사주었습니다. 회사 다닌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도 명절도 없이 평생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닙니다. 허탈하고 공허하고 내가 뭐 했나 싶습니다. 자식들은 잘 살지만 각자 바쁘고 명절 때나 보고 전화도 잘 안 합니다. 부모는 외롭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평생 자식 위해 살았는데 남는 건 외로운 뿐입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40년 일하고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합니다. 회식 자리도 안 불러주고 이미 잊혔습니다. 평생 바친 회사인데 남는 건 퇴직금뿐이고 그것도 금방 사라집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모으고 아껴 살면서 여행 가고 싶어도 참고 맛있는 거 먹고 싶어도 참고 좋은 옷 입고 싶어도 참았습니다. 다 모으려고 참았는데 지금 통장 보면 얼마 없습니다. 자식들 주고 집 사주고 병원비 내고 나면 얼마 안 남습니다. 평생 모은 게 이게 답니까? 참아온 게 이게 답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내 인생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고 되돌릴 수 없으니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입니다. 60 넘었으면 남은 시간 얼마 없습니다.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또 참으며 살 겁니까? 또 남의 희생하며 살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그만하셔야 합니다. 6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참지 말고 즐기셔야 합니다. 그게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도 보여드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라 생각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반응이 제가 더 나은 내용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인생이 정말 달라질 겁니다. 그럼 실제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최영수 어르신 68세 이야기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생 성실하게 사셨고 대기업에서 35년을 일하셨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10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 나가면서 그렇게 일만 했습니다. 자식 셋을 키워서 대학까지 다 보내고 결혼도 다 시키고 집도 사주면서 부모 역할을 다 했습니다. 65세에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제 어르신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볼까?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볼까? 여행도 가고 싶었고 유럽도 가보고 싶고 동남아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등산도 하고 싶고 사진도 배우고 싶고 악기도 배우고 싶어서 하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이 전 재산이었고 써버리면 없으니까 노후 자금으로 아껴야 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여행 가고 싶어도 돈 아깝다고 미루고 70대면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돈 들어간다고 미루고 나중에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68세 되던 해 봄 어느 날 아침 최 어르신은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서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이 왔습니다.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걷기 힘들고 지팡이를 짚어야 했습니다. 말도 어눌해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석 달 입원하면서 재활치료를 받아서 조금 나아졌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못 타고 오래 걷지도 못하니까 취미생활도 못합니다. 악기를 잡을 힘이 없고 등산도 못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 어르신은 병원 침대에 누워서 울었습니다. 왜 미뤘을까? 65세 때 갈 걸 그랬다고 후회하고 66세 때라도 갈 걸 그랬다고 눈물 흘렸습니다. 돈 아끼려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통장에는 9천만 원이 있는데 거의 안 썼지만 소용없습니다. 쓸 수가 없으니까요. 여행 못 가고 취미생활 못 하는데 몸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건강 잃으면 끝입니다. 돈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최 어르신은 지금 70세인데 매일 집에만 있습니다. 재활치료 받으러 병원 가는 게 다이고 텔레비전을 봅니다. 여행 프로그램 나오면은 울면서 내가 갈 수 있었는데 왜 안 갔을까 후회합니다. 음악 프로그램 나오면 한숨 쉬면서 나도 악기 배울 수 있었는데 왜 안 배웠을까 후회합니다. 매일 후회만 합니다. 최 어르신의 부인이 말합니다. 여행 한번 갈 걸 그랬다고. 돈 아껴서 뭐 하냐고. 건강할 때 다 쓸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최 어르신은 제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미루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 당장 하라고 내일은 늦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하라고 조언하고 건강할 때
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돈 아끼지 말라고, 돈은 쓰라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제 어르신의 이야기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똑같이 미루고 계시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계십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만 나중은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다음 달 건강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미루지 말고 오늘 하라는 것, 하고 싶은 것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60 넘으면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 귀한 시간을 참으며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평생 남 위에 살았으면 이제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명확한데 사람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합니다. 실패한 것보다 시도하지 않은 것을 더 후회하는데 이걸 후회 이론이라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 돌아보면은 한 것은 후회가 덜한데 실패했어도 해봤으니까 괜찮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은 것은 평생 후회하면서 그때 할 걸 그랬다고 평생 후회합니다. 제 어르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여행 갔으면 후회 안 했을 텐데 비록 돈 들었어도 추억은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안 가서 후회만 남았고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데 미루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없으십니까? 그거 나중에 하면 후회합니다. 오늘 하세요. 지금 하세요. 철학적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서 언젠가 죽고 시간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특히 60 넘으면 더 그런데 남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참으며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자기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존재를 부정하는 겁니다. 프랑스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유롭도록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선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을 위해 살 것인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참으며 살 것인가, 즐기며 살 것인가, 미루며 살 것인가, 오늘 실천하며 살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하지만 선택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 미루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는데 후회하며 살게 될지 만족하며 살게 될지는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이제 보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똑같습니다. 평생 참고 살았고 자식 위해 희생하고 회사 위해 헌신하고 체면 때문에 무리했습니다. 그렇게 60년을 살았는데 지금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 후회하며 살고 허탈해하고 공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인생을 살았고 자기를 위한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60부터라도 바꾸면 되고 이제부터라도 나를 위해 살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참지 않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살면 안 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하고 싶은 거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적으시는데 가고 싶은 곳, 배우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사람을 다 적으세요. 10개든 20개든 적으세요.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5개만 고르시면 그게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셋째, 실천 계획을 세우세요.
언제 할 건지 정하시는데 다음 달입니까? 다음 주입니까? 아닙니다. 이번 주에 하시고 내일 하시고 오늘 하세요. 넷째, 핑계 대지 마세요. 돈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시간 없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건강 안 좋다고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만 핑계 대는 순간 끝나고 평생 못합니다. 네, 다섯째,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시작하시고 지금 시작하세요. 여행 가고 싶으면 오늘 예약하시고 악기 배우고 싶으면 오늘 등록하시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오늘 전화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내일은 없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첫째, 오늘 하고 싶은 거 하나만 하세요. 먹고 싶은 거 드시는데 비싼 음식도 괜찮습니다. 한우 먹고 싶으면 드시고 회 먹고 싶으면 드시고 초밥 먹고 싶으면 드세요.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못 먹으면 내일 못 먹을 수도 있으니 오늘 드세요. 맛있는 식당 찾아보시고 예약하시고 가세요. 혼자 가도 괜찮고 배우자랑 가도 좋고 친구랑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먹는다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 가시는데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카페도 좋고 공원도 좋고 박물관도 좋고 도서관도 좋습니다. 산책로 걸어도 좋고 시장 구경해도 좋고 백화점 가도 좋습니다. 혼자 가도 괜찮으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고 벤치에 앉아서 하늘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달라집니다. 입고 싶은 옷 입으시는데 새 옷 사시고 밝은 색도 입고 예쁜 옷도 입으세요. 나이 들었다고 어두운 색만 입지 마시고 화려한 색도 도전해 보세요. 빨강도 입고 노랑도 입고 파랑도 입으세요. 백화점 가서 옷 구경하시고 입어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세요.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60대도 멋낼 수 있고 70대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거울 보면서 웃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멋있었나 싶을 겁니다. 둘째,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배우고 싶었던 거, 배우시는데 악기, 배우고 싶으면 등록하시고 그림 그리고 싶으면 화구 사시고 춤추고 싶으면 댄스 교실 가세요. 나이는 핑계가 안 되는데 60대도 배울 수 있고 70대도 시작할 수 있고 80대도 배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서툴고 실수도 많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처음엔 서툽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도대로 배우세요.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이니 완벽할 필요 없고 즐기면 됩니다. 한 달에 한 곡 배우면 1년이면 12곡입니다. 2년이면 24곡이고 그렇게 쌓이면 레퍼토리가 생깁니다. 친구들 앞에서 연주할 수도 있고 손주들 앞에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어렵지만 한 달, 두 달 그리다 보면 작품이 나옵니다. 그 작품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 놓으세요. 내가 그렸다고 자랑하세요. 그게 행복입니다. 셋째, 관계를 새롭게 만드세요. 오래된 친구에게 연락하시고 오랜만에 만나자고 하세요. 10년 전에 연락 끊긴 친구도 괜찮고 20년 전 친구도 괜찮습니다. 전화하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다고 하세요. 만나서 옛날 이야기하며 웃고 추억을 나누세요. 학창 시절 이야기하고 젊었을 때 이야기하고 첫사랑 이야기도 하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새로운 친구도 사귀시는데 취미 모임 가입하시고 동호회 나가세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 사진 동호회도 있고 독서 모임도 있습니다. 복지관 가시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하나 신청해 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만나시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새로운 관계가 새로운 삶을 만드는데 새 친구 생기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수다 떨고 차 마시고 밥 먹으세요. 그게 삶의 활력이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즐기시는데 혼자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혼자 산책하시고 혼자 영화 보시고 혼자 카페에서 책 읽으세요. 혼자 있는 법을 배우시면 외롭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하시는데 오늘도 살아있다고 감사하시고 건강하다고 감사하세요. 눈 떠서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병원에 가보시면 걷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은 걸을 수 있으니 감사한 겁니다. 밥 먹을 수 있다고 감사하시고 맛을 느낄 수 있다고 감사하세요. 이가 있어서 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시는데 날씨 좋은 것도 감사하고 햇살 따뜻한 것도 감사합니다. 비 오는 것도 감사하고 바람 부는 것도 감사하고 꽃 피는 것도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할 일입니다. 감사 일기 쓰시는데 매일 밤 3가지씩 적으세요. 오늘 감사한 일 3가지인데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적으세요. 작은 것도 좋고 큰 것도 좋은데 뭐든지 감사한 것을 적으세요. 한 달 지나면 90개가 쌓이고 1년 지나면 1000개가 넘게 쌓입니다. 그걸 다시 읽어보세요. 내 인생에 감사할 일이 이렇게 많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면 행복해지는데 같은 상황도 감사하면 행복하고 불평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감사하며 사시면 행복합니다. 5째, 매일 몸을 움직이세요. 산책하시는데 매일 30분만 걸으시고 집 근처 공원 도세요. 아침에 걸으면 더 좋은데 아침 공기 마시면서 걸으면 상쾌합니다. 걸으면 건강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신장도 튼튼해지고 폐활량도 늘어나고 근육도 생깁니다. 다리 근육이 생기면 넘어지지 않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걷기만 해도 만병통치약인데 약보다 낫습니다. 스트레칭 하시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몸 푸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스트레칭 하세요. 목 돌리고 어깨 돌리고 허리 굽히고 다리 스트레칭 하세요. 몸이 부드러워지는데 뻣뻣한 몸이 풀리면 기분도 좋아집니다. 요가 하시는 것도 좋고 태극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지관에 가시면 프로그램이 있으니 등록해 보세요. 운동이 힘들면 집안일 하시는데 청소하시고 설거지하시고 빨래하세요. 마당 있으면 텃밭 가꾸시고 꽃도 심고 채소도 심으세요. 움직이는 게 중요한데 가만히 있으면 늙고 움직이면 젊어집니다. 일주일에 3번은 땀 흘리세요. 땀 흘리면 노폐물 배출되고 신진대사 좋아지고 살도 빠집니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질 겁니다. 여섯째, 웃으며 사세요. 매일 웃으시는데 억지로라도 웃으시고 거울 보고 웃으세요. 웃는 얼굴 만드시면 웃으면 기분 좋아지고 스트레스 풀리고 건강해집니다. 웃으면 엔도르핀이 나오는데 이게 행복 호르몬입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혈압도 낮아지고 심장도 튼튼해집니다. 웃음이 최고 명약인데 돈도 안 들고 부작용도 없습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시고 웃긴 영화 보시고 개그 콘서트 보세요. 유튜브에 웃긴 영상 많으니 찾아보시고 매일 10분씩 보세요. 친구들과 만나서 웃으시는데 옛날 실수담 이야기하고 웃긴 에피소드 나누세요. 배꼽 잡고 웃으세요. 눈물 나도록 웃으세요. 웃고 나면 속이 시원합니다. 심각하게 살지 마시는데 60 넘었으면 이제 가볍게 사세요. 작은 일에 화내지 마시고 우선 넘기세요. 누가 실수해도 우선 넘기고 내가 실수해도 우선 넘기세요. 유머 감각 가지시는데 농담도 하시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과 있으면 즐겁다고 느끼게 만드세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즐거움이 좋은 삶의 시작이자 끝이다. 무슨 뜻일까요? 인생의 목적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고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60 넘으면 즐겁게 사시고 행복하게 사시고 참지 마세요. 고통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고 행복하려고 사는 겁니다. 중국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한다. 무슨 뜻일까요? 작은 것에 만족하면 행복하다는 뜻이고 큰 걸 바라지 말라는 뜻입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라는 뜻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에 만족하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면 행복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세요. 독일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춤출 수 없는 날은 헛되이 보낸 날이다. 무슨 뜻일까요? 매일 즐겁게 살라는 뜻이고 춤추듯 가볍게 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데 매일 즐겁게 사시고 가볍게 사시고 웃으며 사세요. 무거운 짐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사시는데 이제 어깨에 짊어진 짐 내려놓을 때입니다. 책임감도 내려놓고 의무감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으세요. 가볍게 사시면 행복합니다. 미국 철학자 헨리 데이빗 소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으며 살면서 절망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마세요.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지 마시고 시끄러운 행복 속에서 사세요.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사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일어나면 하고 싶은 거 하나 하시는데 작은 거부터 시작하세요. 맛있는 거 드시고 가고 싶은 곳 가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세요. 배우고 싶은 거 배우시는데 미루지 마시고 오늘 하시고 지금 하세요. 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실천하신데 행동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고 여러분이 주인공이니 후회 없이 사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60부터는 나를 위해 사시고 남 눈치 보지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인생은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즐기세요. 이제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방법 중에서 내일부터 실천하실 것이 몇 번인지 적어주세요. 한 번이든 3번이든 6번 전부든 상관없는데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되는데 댓글에 적으시면 지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채널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고 다른 분들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의미 있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나를 위해 사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부터 웃으며 사는 하루가 되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고 여러분은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즐기면서 사시고 끝까지 웃으면서 사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보다 100배, 1000배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